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정전 피해도 잇따르죠.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당분간 비가 계속 쏟아진다고 예보가 된 만큼 정전 사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1호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그런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폭우로 차량 5,000대가 침수돼서 600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전조등과 비상등이 켜진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어떡해. 왜 119 전화도 안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강타하며 지금까지 차량 5,000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억수 같은 비를 퍼부으면서 1,000대가 넘는 외제차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혹은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셔야 침수 시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썬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내려놓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 가입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번 폭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그럼 밤사이 들어온 제보 영상 통해서 피해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로가 잠기고 길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요. 누적된 강수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땅 꺼짐 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회 일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송 기자, 우선 밤사이 비가 얼마나 왔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는 대부분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세찬비는 잦아든 상태입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가 집중됐던 지역은 충남 아산 등 대부분 충청 지역이었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렸습니다. 충청 다음으로 폭우가 집중됐던 곳은 주로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경기 평택과 경기 안성의 경우에는 한때 시간당 42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저희 YTN으로 들어온 비 피해 제보 영상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을 크게 가리지 않았는데요.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사흘에 걸쳐 내렸던 만큼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서울과 수도권도 피해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밤사이 비가 집중됐던 경기 남부뿐 아니라 서울 동작과 서초, 강남 등 서울 강남 지역 역시도 누적 강수량이 450mm를 넘기면서 피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인명피해 상황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폭우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어제보다 더 늘어나진 않았지만 실종자는 1명 더 늘어서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민들이 직접 오가는 도로나 다리가 끊긴 경우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청자 제보 영상에 앞서서 저희 YTN 취재진이 저녁 무렵 가서 직접 촬영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반쯤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지축교 인근의 작은 다리입니다. 다리 중간 부분이 무너진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V자로 텐데요. 가라앉았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난간도 엿가락처럼 휘어서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도 걱정하는 모습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량 등 통행을 막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은 소방 제공 영상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5시 반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세찬 비가 내리기 전 퇴근 시간대는 전의 모습인데 서울 방화대교 남단 육관문 일대의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22대가 한꺼번에 고립된 모습입니다. 도로가 아예 보이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차량도 저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방당국은 우선 운전자 2명을 구조하고 주변에 있던 8명도 대피시켰지만 밤사이 비가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수위는 더 아마 올랐을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에 운전자분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싶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신고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YTN으로 들어온 비 피해 제보 영상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소방 영상과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아직은 세찬 비가 내리기 전인 오후 5시 반쯤 또 다른 도로의 침수 사례인데 인천 서구 검단동 국도의 모습입니다.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직접 촬영해서 제보한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이도저도 못한 채로 차량 절반가량이 물에 잠긴 모습이죠. 일단 도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차에서 내린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시민들이 허리춤까지 맞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걸어가는 모습도 일부 보이네요. 구간이 물에 지금 완전히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쪽 도로를 보면 조금 도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까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를 보면 이게 하천인지 도로인지 쉽게 분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엔 본격적인 폭우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저녁 7시 반 상황입니다. 경기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한 기도원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도로 옆 주택가에서 담을 넘어 물이 저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로 마구 쏟아지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참 위험한 모습인데 경찰은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주변을 수습했지만 차량 정체는 불가피했습니다. 네. 지금 이틀 동안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집안도 많이 약해졌을 것 같아요. 땅 꺼짐 현상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오늘 특히 가장 우려되는 현상인데요. 저희 YTN으로도 밤사이 땅 꺼짐 제보가 꽤 잇따랐습니다. 오후 6시 서울 장위동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요. 사진 몇 장이 저희 YTN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이 패여서 맞습니다.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도로 곳곳에 균열도 보이고 있는데 성북구청은 지름 30cm에 깊이 50cm 정도로 땅꺼짐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긴급하게 모래주머니를 안에 넣어서 긴급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은 오늘 바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신월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날이 어두운 만큼 사실 잘 보이지만은 않는데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인데요.
도로에 큰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가 무너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땅꺼짐과 무너짐이 사실 큰 구분이 지금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구청에는 심지어 접수된 건 그제였습니다. 제보자는 점점 더 구멍이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바로 옆에 주택가여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안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점점 맞습니다. 커진다고 하니까. 전해주신 도로 침수나 땅꺼짐 외에 또 다른 피해들도 많이 지금 제보가 들어왔죠? 네, 주로는 하천이 넘치거나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저녁 8시를 조금 넘겨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양재천 산책로 일대인데 불어난 하천물이 그야말로 콸콸콸 다시 한번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로 산책로가 잠긴 건 물론이고 가운데 있는 저 나무가 저는 위에 좀 키가 작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천에 휩쓸려서 중간에 쓰러진 거더라고요. 가지 윗부분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영상 보면 비슷한 시각 서울 월계역 인근의 중랑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예요? 중랑천 한내교에서 시청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월계역 근처라고 하고요. 아, 천 주변이 다 잠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산책로로 이어지는데 하천이 넘쳐서 완전히 계단까지 잠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중간까지 물에 가득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농구장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화면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걸 보면 그 시설까지도 다 물에 잠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보다 좀 앞선 시각 서울 은평구 불광천의 모습입니다. 응암역 4번 출구 근처의 모습인데요. 마치 파도가 치는 게 아닌가 착각할 만큼 유속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그냥 일반 그 도로인가요? 이게 천인가요? 이게 아예 구분이 안 되네요. 도로는 아니고 천인데요. 범람을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산책로는 물론이고 더 불어난 물,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아주 빠른 유속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지나가는 시민분도 이대로는 조금 더 넘치면 도로 상황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전하면서 제보를 해주셨었습니다. 옆에 이제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가 있었을 텐데 다 잠겨서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통제는 당연히 제한된 상태고요. 통행은 제한된 상태고요. 끝으로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분기점 인근의 CCTV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토사가 흘러내린 사례였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포크레인이 토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탈면에서 도로 쪽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다행히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에 저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면 참 위험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YTN으로 접수된 비 피해 제보 영상들 함께 보셨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방제 시스템을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수도권 위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이미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여전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는데요. 지난 2011년 우면산 사태를 겪으면서 1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치수 사업을 벌였지만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속출했던 만큼 시설의 방어 능력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현재 방제 시스템은 3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80에서 85mm 수준의 호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95mm 수준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이번엔 사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는 만큼 방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좀 대비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금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YTN으로도 계속 제보를 해주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면 좋은지 좀 안내해 주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저희 YTN에 많은 제보 부탁드리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또는 제보는 YTN을 검색해서 제보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02398-8282 또는 8585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다만 영상을 찍으실 때는 비 피해를 우려해서 무엇보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또 재발하지 않기를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일보 송재인 기자와 함께 비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침수 피해까지 당해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셔요.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장도 맡고 있는 유덕현 사장님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연결 감사합니다. 자, 이번 폭우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어제 밤에도 비가 많이 와서 추가 피해는 없으셨나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복구 작업을 해야 될지 저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비 예보가 돼 있어서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여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침에 지금 복구 작업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질 당시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저녁 8시 경이라고 들었는데 이때는 손님들도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7시 이후부터 이제 비가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시간에 이제 8시쯤에는 매장에도 손님들이 이제 가득 계셨어요. 예. 근데 8시 30분 이후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점포 앞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안 되겠구나. 위기감을 느끼고 손님들을 긴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예. 식사하셨지만 결제는 이미 침수가 돼서 포스가 중단이 된 상태여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계좌 이체로 긴급하게 처리를 하고 안전하게 손님부터 대피시켰습니다. 네. 지금 가게 앞에 집기류 이렇게 내놓으신 상황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다급했을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예. 지금 가게 운영하시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 관악구 지역입니다. 관악구 신사동입니다. 네. 도림천이 지나는 곳이어서 좀 피해가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근거리에 도림천이 이제 흐르고 있어서 예. 폭우 시에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방 시설도 이제 돼 있지만 이번처럼 130mm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예.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이번에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장님 이번 그 폭우 때 도림천이 범람하다가 한순간에 물이 좀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주민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하셨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침수한 그 시각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사이였거든요. 예. 네. 그때 아주 심각하게 침수가 됐었는데, 한 12시 반, 1시경에 한순간에 이제 물이 다 쓰나미처럼 빠져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심,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배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배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배수 그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심하고 계시고 좀 확인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도림천 근처면요. 이전에도 좀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범람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비 피해 입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2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이제 침수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가 더 심각했고요. 저도 이 지역에서 40여 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가게 문은 언제쯤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모든 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포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 통신 이런 것들이 정상 복구됐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재료라든가 이런 거 다시 또 공고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영업 시간은 영업 저기는 언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 물론이고 식기류 그리고 또 음식 재료 같은 것들도 지금 다 못 쓰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네, 복구 그렇습니다. 작업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모두 좀 자비를 들여서 지금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인들 주변에 그 피해를 안 보신 분들 특히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직접 새벽부터 오셔서 예.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힘만으로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손을 쓸 수가 없는 또 정신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회복이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복구 비용도 자비로 해결하시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장님 가게뿐만이 아니라 주변 가게들도 다 피해가 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희 가게도 그렇지만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합니다. 또 이제 그 재료를 납품하는 분들이 대부분 창고를 지하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의 100% 다 침수가 됐고요. 그분들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고요. 거의 재개가 불가능한 상태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거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침수 쓰레기가 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좀 필요하고요. 또 침수 이후에 방역 대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염병 우려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재확산해서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이 폭우 피해까지 겹쳐서 더 어려워지시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엎친 데 겹쳐서 이렇게 수해까지 겹다 보니까 한마디로 망연자실이죠. 예. 어떻게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한테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좀 요구해 주셨는데요. 앞서 그 침수 피해를 난 이웃 그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재기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제 연합회에서 추정을 해보기에 실제 피해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해 금액이 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어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추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그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대략적인 그 피해 예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도 조만간 피해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요. 정부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조치는 뭐라고 보시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활 쓰레기가 거리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속한 처리와 그다음에 그 피해 집계를 신속하게 이루어서 신속한 지원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사장님 방송 보시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힘드신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성균관 문묘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또 조선왕릉의 석축과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공연도 연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성균관 문묘 명륜당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직경 30cm의 이 가지는 폭우와 함께 불어온 강풍에 흔들리다가 끝내 부러졌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이 400년 된 천연기념물은 지난달 지지대 교체 과정에서도 가지 2개가 부러지는 우환을 겪었습니다. 조선 왕릉을 비롯한 사적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릉과 인릉은 관람로 주변 배수로와 석축 일부 구간이 유실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선릉은 좌우측 경사면의 토사가 대량 유실됐습니다. 선릉의 성종대왕릉은 능침 입구 관람로의 토사가 유실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 숙종의 후궁을 모신 남양주 영비묘는 봉분의 표면이 폭우에 쓸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탐방로의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 계단이 파손됐습니다. 경기 고양 서울릉과 김포 장릉의 소나무들도 폭우에 쓰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응급 복구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시설 침수로 국립국악원 공연 이밈진요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잔치를 재현한 이 공연은 오는 12일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